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쓴 건데요. 참 이 글 한번 민주당 요즘 꼬라지가 민주당 꼬라지를 한번 보시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제가 한번 읽으면서 각계 공유를 하겠습니다.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민주당의 요즘 꼬라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꼬라지 말은요, 이 꼴이란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일반화되어 있는 말입니다. 꼬라지. 누가 썼느냐? 유인태 씨라고 바른말을 잘하는 원로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원로. 아주 바른말 잘하는 분이죠. 저는 그분이 상당히 사리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왔던 사람입니다. 유인태 의원이라고 이분이 말이죠. 오늘 국회의장 만약에 추미애가 다 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10시부터 투표 하는데 이제 들어갑니다. 이 당선자 총회에 있는데 그 전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전날 이재명이가 황제 폐하야? 그 당은 이재명이가 황제 폐하냐 이거야. 황제 폐하냐고. 그러면서 이런 당의 꼬라지가 이 꼴이다 하면서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게 언론에 탁 떴습니다. 예. 그러자 이 민주당이 혹시 그분 말에 충격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말이 터지자마자 이구동성으로 여기저기서 다 나온 겁니다. 이 당의 꼬라지가 이게 황제 폐해가 있는 독재냐 이거야. 이게 왕당파냐 왕당이냐 이거야. 어? 이재명이 황제 폐하냐 이런 얘기죠. 이거 국회의장까지 이거 원내대표까지 전부 다 지명해가지고 눈빛 딱 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냐 이거야. 나한테 이렇게 심지를 줬다 하는 얘기를 이 두 사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는 국회의장 된 듯이 폼을 다 잡았습니다. 엑스폼 다 잡았습니다. 원래부터. 이미 점지가 딱 돼가지고 개딸들은 난리가 났죠. 추미애로 한다고. 추미애 의장이라고. 야, 그 양반 국회의장 됐으면요. 대한민국이요. 소란해졌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만만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4.19 혁명에 깃발을 든 국민이고 5.16 군사혁명을 지지해서 대한민국을 산업화를 시킨 그 국민들이고 어떤 분들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재명이란 자가 여기 와가지고 황제 폐하 노릇해요? 그러니 유인태가 딱 보기에 참다 못해가지고 폭발을 했죠. 이 민주당의 꼬라지, 요즘 꼬라지를 봐라. 딱 나왔습니다. 이게 꼬라지입니다. 그 다음에 꼬라지가 일반론이 됐습니다. 저는 민주당 꼬라지를 봐라.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자기네 원로들 전부 다 그걸 하고 다 민주당 꼬라지라 했는데 언론에서도 청강함 논설위원이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민주당이 요즘 꼬라지 딱 하잖아요. 네. 이재명의 일극체제, 황제 폐하적 일극체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잘 알죠? 의장 중립 부정을 하고 명심파리만 난무했다. 명심파리 누구? 이재명 파리. 추미애 안 됐다고 황당한 수박 색출 소동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미안하게도 수박이 된 사람들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는 벌집 수수에 논다는 거 아니까 조심조심. 예? 이재명은 그러지 마라. 왜? 자기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지 마라. 자칫 잘못하면 그 화살이 누가 맞아야 되느냐. 이재명이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방탄을 하고
완전 독재화를 시켰습니다. 당을 갖다가. 완전히 과거에 나치상이라고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이원욱 의원이 원내 회의에서 의원총회에서 딱 찍고서 그 이재명 앞에서 이게 나치상으로 가는 거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양반은 그러고 탈당을 했는데 찝혀가지고 이재명한테 찍히면 공천 못 받아요. 이번에 봤죠. 이게 독재 정당 아니고 나치스당 아니고 스탈린당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번 공천 보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미애 안 됐다고 황당한 수박들 색출 소동하려고 보니까 이게 자기네들보다 사람 수가 더 많거든. 함부로 못한단 말이야.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이가 혼나게 생겼으니까. 어? 지금 수박 달랜다고 난리가 난 이재명 그 소위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네. 의회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말이죠. 한국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하원의장 자리가 처음 생긴 게 647년이라고 합니다. 647년 전. 그러니까 우리보다 엄청 한 600년 정도, 600년, 580년 정도 그렇게 됐겠죠. 네, 전에 생겼습니다. 초기에는 무척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이게 하원의 요구를 왕에게 전하는 등의 과정에서 분노를 사가지고 목숨 잃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많았다는 겁니다. 왕정 체제인데 거기서 의회민주주의가 처음 발상지 이 영국에서 처음에 오죽했겠습니까? 하원이 말해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왕에게 전하는 등 과정에서 분노를 사가지고 목숨도 잃은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1394년부터 1535년 사이에 참수를 당한 사람이 목을 탁 치는 참수형을 당한 사람이 7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의장 맡기를 꺼렸습니다. 의장 안 한다고 전부 다. 이런 이유로 신임 하원의장 취임식 때는 동료 의원들이 양손과 팔을 끌고 나오다시피 해서 의장석에 앉히는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안 갈래는 거 억지로 끌어가지고 의장석에 앉히는 겁니다. 네? 양손과 팔을 양쪽으로 딱 끌고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의장석에 앉히는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자, 린지 호일이라는 현 하원의장의 취임식에서도 이런 의식이 예외 없이 재현됐습니다. 그가 의장석에 끌려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말은 중립이다.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단 호일 의장뿐만 아닙니다. 의장직 재임 중에 물론이고 물러난 뒤에도 기존 소속 정당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기존 관계를 정당과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요. 호일 의장뿐만 아니라 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철저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 하원의 확고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강한 칼럼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모든 나라가 영국처럼 하원의장에게 중립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도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는 국회의장이 행정부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버리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영국과 같은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대결의 낡은 정치를 지향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고 이렇게 천 논설위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당연하죠. 그게 영국과 같은 바른 길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갈등과 대결의 낡은 정치를 지향하고 대화와 타협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후에 다소간의 굴곡 진퇴는 많았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이제 중립 전통을 쌓아 올리기 위한 초석 정도는 겨우 닦아놨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냥 문재인이가 들어서면서 조금 이상해지더니
국회의장을 사실상 결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장 후보 이번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그 시계가 바로 단번에 20년을 거슬러 뒤로 올라갔다, 퇴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성 팬덤의 지지와 찐명 원내대표 물밑 지원 사격 생각해 보세요. 박찬대가 귀에 대놓고 5선 6선을 갖다가 3선이 말이지, 에? 5선 6선을 갖다가 뭡니까? 타협시키고 다 너 물러나, 너 이것이 교시다, 황제 폐하의 교시야. 딱 하면 한 사람이 썩 물러서고 또 한 사람이 물러서고 6선 물러서고 5선 물러서더니 5선 물러선 사람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이재명의 사법시험 동기이면서 이재명의 좌장, 이 민주당 친명계의 좌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정성호도 이유 없이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사표 내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싸가지들이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성 팬덤의 지지와 찐명 원내대표 물밑 지원 사격을 한몸에 받은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은 국회의장이 중립이 아니다 하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낯뜨거운 소위 말해서 친명 이재명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장서서 그 말을 이끌어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당심이 명심이고 명심이 민심이다. 즉 당심이 명심이고 명심이 민심이다. 명심이 민심이다. 이재명의 말이 민심인 겁니다. 저놈 죽여야 하면 죽여야 되는 게 민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 됩니까? 이런 데 아래서 지금 침묵들하고 살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조금 불편하게 했던 게 바로 윤심이라는 그런 당심이고 그런 얘기, 그런 결이 좀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당정을 딱 당정을 이 대통령은 당에 대해서 간섭을 일치 안 합니다. 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한동훈이 반발 너무 세게 했기 때문에 아예 간섭 안 해. 간섭 안 하겠다. 네 알아서 네 맘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들을 많이들 합니다. 예. 그런데 원래 여당과 대통령은요. 여당이 뭡니까? 대통령이 그 당에서 배출한 사람이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됐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당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서 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의회 민주주의에서 기본입니다. 근데 그거조차 안 한다면 그럼 떼가지고 다른 데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당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교감하고 그런 정책을 내서 국가를 어떻게 좋게 헌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간다. 발전시킨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당심이 명심, 명심이 민심이란 말까지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을 갖다가 이번에 최종 승자가 된 우원식 의원도 추 당선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원래 제가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우원식은 낫다 하길래 제가 뭐라고 그냥 우원식이나 추미애나 똑같은 자들이라고. 다른 거는 성별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고 운동권 이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다. 이게 똑같아요. 추미애하고 뭐 다를 바 없어요. 다 같이 뭐 중립 안 한다 뭐 등등등등 얘기했어요. 그러고 두고 보세요. 그 양반 추미애만큼은 안 해도 그보다 조금 덜하다, 조금 부드럽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한번 상징적으로 그 양반이 뚝심으로 하여튼 추미애하고 맞서 본 겁니다. 쇼든 어쩌든 그 사람이 일단 맞섰다는 거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서서 국회의장이 된 사람.
또 그분이 잘 생각하기에 따라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획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자아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를 평가를 국민으로부터 받을 겁니다. 근데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를 놓고 민주당 안에서는 또 한 번 홍위병식 수박 색출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놈이 수박이냐? 어떤 X가 수박이야? 이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다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의 불행입니다. 대한민국의 불행은 결국 민주당이 저지른 겁니다. 거기에 외계 침입자가 들어와 가지고 성남에서 온갖 분탕질을 막 그냥, 성남에서 분탕질 시작했잖아요. 대장동이고 뭐 시작했잖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권순일이라는 자가 말도 안 되는 재판을 갖다가 선언을 주심이 해가지고 살려줘가지고 경기도로 해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기적이 아니라 불리한 기적, 있을 수 없는 재판을 겪으면서 권순일에 의해서 목숨 부지가 돼서 오늘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오늘까지의 역사는, 이재명의 역사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예. 정청래는 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정청래는 이재명 교주의 아주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들 흔히들 농담 삼아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 이 정청래가 자신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러면서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미안하고 당원과 지지자분들을 위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당원은 물론 개딸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법으로 나누고 하니까 이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자가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왜 갈라치기 하냐? 이렇게.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으로 선출토록 한 국회법에 비춰볼 때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를 민주당 의원 당선인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 뽑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겁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는 민주당의 당규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선택이 일부 강성당원들의 생각과 달랐다고 해가지고 명색이 최고위원이 나서가지고 사과할 일입니까? 당원들한테 사과할 일입니까? 민주주의 전통과 원리에 뿌리를 둔 대의기구를 전부 무력화시키고 강성 팬덤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갖다가 결정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당원 중심주의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추종자들은 잘 들어야 이 질문을 잘 들어야 할 겁니다. 폭주하는 팬덤 정치는 의회 정치를 황폐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가 이번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이라는 허울을 앞세워가지고 비명계를 다 싹쓸이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참혹하게 완전히 비명 행사시키는 거 보셨죠? 그 바람에 민주당은 이젠 이재명 1극 체제가 됐습니다. 친명 일색당이 됐습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강성 팬덤이 미는 후보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잔존 수박을 갖다가 제거하겠다는 증오, 배척, 이 깃발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것, 이거 말 됩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대부분의 민주당들이 일 들고 일어나서 무찔러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강성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무찔러서 의회에서 쓸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강성 팬덤이 미는 후보가 안 됐다 해가지고 잔존 수박을 갖다가 완전히 다 뽑아버리고 다 색출하자 이거야. 이게 이런 증오, 이런 배척정신, 그런 깃발, 붉은 깃발이 이게 다시 올라가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주위에 적도 없어지고 먹잇감이 없어지니까 마침내 자기 살을 파먹기 시작하는 괴물의 모습이 바로 팬덤의 모습이고, 그게 이재명의 교시가 아니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재명이 하지마 해야지요. 하지마 소리를 안 합니다. 공개적으로 절대 안 합니다. 이 괴물의 모습이 민주당이 요즘 꼬라지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청광훈 논설위원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강성 팬덤이 미는 후보가 안 됐다 해가지고 잔존수박 제거하고 같은 그런 증오와 배척의 깃발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주위에 적이라든가 먹잇감이 다 없어지니까 자기 살을 파먹기 시작하는 괴물의 모습이 지금 민주당의 요즘 꼬라지다. 요즘 꼬라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